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피부생리학,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5주차잖아요. 5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로 이제 각질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각질층에서 특히 이 피부관 지질이라고 하는, 각질 세포들 사이에 피부관 지질, 피부관 지질이 아니라 이제 예. 각질간 지질 세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피부 내에 존재하는 이제 지질들, 가장 피부의 바깥쪽에 이제 존재하는 지질들, 각질 세포 내 세포간 지질 포함해서 여기 요 지질에는 각질로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세포간 지질, 요거를 갖다 우리가 표피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지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피지샘에서 생성이 된 그 지질의 경우에는 피지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어제 같이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피지에서 생성이 된 피지샘에서 이제 생성이 된 지질인 피지지질하고 이 각질세포에서 만들어진 세포간 지질하고는 그 성분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지에서 생성이 된 지질인 경우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지방산인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지방산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방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글리세라이드도 존재를 하고, 또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이것도 뭐 지방산으로 이제 번역은 하지만요. 이러한 성분들, 또 스쿠알렌, 또 왁스에스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우리 세포간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각질 세포로부터 분비가 되어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표피 지질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고요. 물론 일부 이제 콜레스테롤 에스터도 이제 포함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라마이드는 주로 이제 스핑고 지질이라고 하는, 스핑고 리피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세라마이드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세라마이드라는 표현 대신에 스핑고 지질, 또 스핑고 리피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은 잠깐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예, 오늘은 이어서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에 또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천연 보습인자. 예, 우리가 NMF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Natural Moisturizing Factor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천연 보습인자는 뭐 천연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연이라는 표현도 또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질층에 존재하는 자연 보습인자, 즉 천연 보습인자는 아미노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수원지 역할을 갖다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각질 세포 안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보습인자이고, 얘네들은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주성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천연 보습인자, 자연 보습인자는 건조한 상태에서 각질층 무게, 각질층 중량의 약 한 10%를 갖다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습, 즉 수분을 머금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의 상대 습도에서도 충분히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품고서 피부의 각질층에 품고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천연 보습인자, 이 천연 보습인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주성분, 거의 상당 부분을 갖다 차지하죠. 근데 아미노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천연 보습인자에는 우리 PCA라고 하는 소듐 이 파이롤리돈 5-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PCA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락테이트, 또 우레아 요소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주 양이 적긴 하지만 구연산이나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염류를 포함하는 무기질들, 또 기타 이제 당이라든가 유기산 또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 성분들도 마찬가지 천연 보습 인자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층, 각질 세포 내에 천연 보습 인자의 형태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천연 보습 인자는 사실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또 어디서부터 이제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냐면은 프로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라그린을 갖다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과립층에 있는 케라토 히알린 과립에 존재하는 프로필라그린, 이런 것들이 단백질 분해, 또 그리고 탈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필라그린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질 세포 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 필라그린 이제 과립들은 또 어디서부터 이제 밀려오게 되냐면 바로 이 각질 세포라고 하는 각질층에 바로 밑에가 이제 투명층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이잖아요. 이 과립층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 각질 세포까지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그린은 케라틴 필라멘트를 갖다가 접착하는 기질 단백의 역할을 갖다 이제 담당하기도 하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친수성 아미노산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해서 품고 있고 그리고 자연 보습 인자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지만 교소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이제 결핍이 되면서 각질 세포의 수화, 즉 수분을 갖다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좀 건조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현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바로 요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아토피성 피부염하고 정상 피부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현미경 촬영을 갖다 단면 촬영을 갖다 이제 해보면은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요 필라그린이 반응하는 그런 이제 염색 약을 갖다 주입을 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한 그런 이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저렇게 검은색으로 필라그린 과립들이 이렇게 착색이 돼서 그래서 나타나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각질층 경우에는 필라그린이 많이 존재를 하니까 저렇게 이제 검은색을 갖다 거의 이제 주로 검은색으로 염색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말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필라그린 과립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된 부분이 거의 검게 염색된 부분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필라그린 성분이 소실이 돼서 염색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성 피부염의 이제 특징인 것이고요. 필라그린 성분이 많아서 검게 염색이 되어 있는 이제 피부의 형태를 갖다가 보이는, 그래서 장벽의 기능을 갖다 담당하는 그런 이제 정상 피부의 사진,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천연보습 인자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필라그린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러한 그 사례를 갖다 이제 정상 피부와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 그렇게 이제 그 증상이 있는 그런 이제 피부의 사진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고요. 각질층은 앞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각질세포, 또 그 다음에
그 세포들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 그리고 각질 세포들을 이렇게 뭐 제가 어저께 이제 철근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요것이 이제 교소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각질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각질층이 피부 장벽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로부터 알레르기를 갖다 유발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 뭐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뭐 이제 세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얘네들이 어떤 뭐 벌레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데 걔네들이 결국은 피부를 통해서 안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바로 이 각질층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그리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균 장벽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항균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각질 세포들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항산화 장벽으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또 투과 장벽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질 세포 자체는 저쪽 왼쪽에 이제 표현한 것처럼 자외선 자체를 이제 차단을 하고 또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세포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는 수분을 갖다가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수화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그 기능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장벽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제 각질 세포,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보호 기능,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특히 세포간 지질의 경우 항균 장벽, 또 항산화 장벽 이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가 이제 두드러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질 세포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또 물리적 장벽의 역할, 그 다음에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피부가 정상 기능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이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각질층들은 사실은 이제 각질 세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저층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기저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기저층에서부터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을 갖다 거치면서 이제 각질층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서서히 밀려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표피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이라는 것은 이 기저층으로부터 생성이 되면서 쭉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층에서 생산된 새로운 세포가 한 장소에 기저층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기저층으로부터 유국층, 과립층, 그리고 투명층을 거쳐가지고 이제 각질층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국층, 과립층을 거쳐가지고 세포에 수분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각질층에서 이 각질 세포로 자리 잡을 때는 그 안에 이제 NMF를 통한 수분들이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각질로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완전히 빠져서 핵도 소멸이 되고 수분이 완전히 빠진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흡수한 그런 이제 딱딱한 각질 형태로 이제 변하고서 막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바로 이러한 각질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기저세포, 기저층에서 기저세포,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저층에 있는 기저세포와 더불어서 기저층에는 또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은 색소를 갖다 만드는,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멜라노사이트에 있는 그 안에 작은 알갱이 형태로 그 자리 잡고 있는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데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리면서 그런 것들이 요 기저세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약간 색깔을 띤 세포들이 이제 쭉 밀리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유곡층, 과립층을 거쳐가지고 각질층까지 이제 밀려 올라오는데 바로 요 과립층까지 밀려 올라오는데 대략 한 14일 정도. 그래서 기저층에서 생성된 케라티노사이트, 즉 각질세포죠. 이런 것들은 모양이 바뀌면서 계속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각질층까지 밀려오면서는 이제 핵도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층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한 14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층에서 이제 과립층하고 각질층 사이에 투명층이 있는 거잖아요.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이제 투명층이 존재하지만 일반 피부에는 투명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거나 아니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14일 정도 걸리고 요 각질층에 남아서 이제 각질로서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되기까지가 한 14일. 그래서 대략 각질화 과정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8일 정도.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기를 기저층으로부터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쭉 올라와서 각질층에서 머무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요 기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 정도 되는데 요것을 바로 턴오버 주기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턴오버라는 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즉 새로운 세포로 또 바뀌고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세포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고 이러한 주기가 대략 한 28일, 즉 4주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피부 장벽은 그래서 이제 각질 세포, 그래서 우리 담장을 갖다가 만들 때 벽돌과 그 다음에 이제 코울타르라고 하는 그 이제 벽돌 틈 사이를 갖다 채워주는 이런 거에 이제 우리 각질층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피부 장벽은 그래서 각질 세포, 벽돌과 같은 형태를 갖다 가진 각질 세포 그리고 이제 세포간 지질, 모를타르죠. 몰타를 갖다 채운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서 장벽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벽돌 모양을 갖다가 벽돌의 구조를 갖다 이룬 그래서 브릭 앤 몰타르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갖다 다시 한번 이제 띄워봤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 사실은 근데 우리 피부에 뭐 교소체들이 구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린 선처럼 이렇게 각질이 비늘처럼 이렇게 남아있거나 이래도 사실은 피부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턴오버 주기를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표면에 존재하는 요 각질층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각질층을 갖다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는 첫 번째가 물리적인 제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학적인 제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처음에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이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필링 젤. 필링은 벗겨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젤 타입의 이제 각질을 제거하는 젤 타입의 이제 우리가 물질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각질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마줄 필링 또는 스크럽 필링. 스크럽 필링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실거실한 아주 미세한 분말처럼 생긴 그런 파우더를 갖다 이제 비빔으로써 그래서 각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내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필링 젤, 고마주 필링,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럽 필링 이런 것들인데요. 얼굴을 갖다 깨끗하게 세안한 후에 물기를 닦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필링 젤이 되든 또는 이제 스크럽 필링 젤가 되든 이런 것들을 도포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물기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듯이 이제 비비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마치 때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때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각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젤들이 이렇게 이제 얇은 마거 형태로 이제 벗겨져 나오죠. 그렇게 벗겨져 나오면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씻어내게 되면은 이제 되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일일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귀찮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인 것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각질 제거 방법인데요.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자극이 없이 또 눈에는 사실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이제 각질들을 갖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마사지 기능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뭐냐면은 손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약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갖다 이제 받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각질들이 사실은 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각질을 너무 많이 제거해도 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가 또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이제 각질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법도 있죠.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법은 역시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러한 성분들 특히 아하라고 얘기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든가 또 바하라고 얘기를 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라든가 또는 PHA라고 얘기하는 이제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이러한 성분들을 갖다 포함하는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화장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각질 제거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이 각질을 갖다 녹여서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나 바하, 이제 파하,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아하, 그 다음에 이제 파하 같은 경우는 PHA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 각질 갖다가 제거를 하고 이제 바하 같은 경우가 지용성 각질을 갖다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면 아하나 혹은 이제 파하 또는 이제 바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화장품을 바르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하면 되지만은 좀 귀찮은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또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질들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여드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이제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쳐야 돼요. 조금 일찍 마치네요.